네, 이 시간에 60강 동시행관계의 확장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행관계의 확장이라는 것은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행관계를 인정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는 어떤 거냐면 동시행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공평의 원칙.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하다. 여기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 536조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사이에 동시행관계가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일정한 채권 관계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 채무 사이에 동시행관계가 있음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도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에서는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을 확장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주된 급부모 간의 동시행관계가 있으니까 인정되지 않죠. 그러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그 채무 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 이행과를 결연시켜 동시 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는 한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뒤집으면 특약이 있으면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된다. 별개의 약정이니까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까지 판례가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동시항변권 정리.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느냐 부정되느냐. 먼저 우리 민법 조문 자체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1번에 우리가 전세권에서 2대1로 동시행관계에 있었죠. 317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제를 하게 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이것도 동시행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3번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83조에서 담보책임의 경우에도 또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역시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4번 특별법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에 보시면 채권자는 이제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채무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해야 되고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부정 판례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다 같은 취지입니다. 채무의 변제, 빚 갚는 게 무조건 선이행이다.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저당권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도 역시 선이행. 피담보 채무의 변제와 담보목적 가등기의 말소 의무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이행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채무자가 그 변제기가 돼가지고요. 나 등기 말소 안 해주면 변제 못하겠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만약 등기 말소 안 해주면 나 이거 돈 못 갚아 하면은요, 은행은 그냥 저당권 실행해버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아주 자주 나오는 거죠. 4번 임차 보증금의 반환과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는데 보증금의 반환과 주임법상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 임차 보증금의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임대인은 제때 지금 보증금을 못 줘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빚 갚는 건 언제나 선이행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입니다. 냉장고 설명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협력 의무가 선이행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것,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양 당사자의 반환 의무. 다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관계가 있고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 또는 명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다음 4번, 5번은 완전한 소유권 이전 의무. 부동산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관계에 있다. 5번 저당권이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만 넘겨줘가지고는 완전한 소유권을 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다음 미등기 건물 매매도 매매죠.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에 있다. 나와 있고요. 7번은 이미 공부한 겁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즉 5월 1일 날 중도금을 못 주고 잔대금 지급기일, 즉 6월 1일을 경과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수인의 중도금 사천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알파와 다음 잔대금 5천의 지급 채무 이것과 매도인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모두 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하나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손 동동에서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명권은 존속한다고 했는데 채권 양도하고 이름만 다르지 실질이 똑같은 게 전부 명령입니다. 그랬고 판례사안이 그대로 우리 기출에 나왔을 때는 그 판례사안이 전부 명령사안이었기 때문에 요 용어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 대해서 자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 채권을 갑이 계약으로 병한테 넘기는 거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애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채권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전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채권 양도는 계약으로 채권자가 바뀐 거고 다음에 전부 명령은 재판으로 채권자가 바뀐 것일 뿐이지 그 실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병이 나중에 1억 원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나는 대금 지급하지 못하겠다 해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하고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서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되었다. 채권 양도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래서 갑이 등기서류 안 주면 나는 대금 지급 못하겠다 해서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 9번은 양손에서 손.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1억 5천짜리 손해배상 채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동시항변권 행사의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제 두 문자로 하나 암기를 해두실게. 서울의 행당동에 사는 이지상이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당동에 사는 이지상이가 봄날은 우리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 요거는 용수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봄날 선이행을 하고 다음 양손을 동동거렸다. 이 부분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선이행. 불안의 항변권. 또 뭐 있었습니까? 중도금 안 주고 있다가 6월 1일 날 되는 거. 그러면 지금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하고 봄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동시항변권의 효과와 관련이 된 건데요. 효과와 관련 건데 행사효. 동시항변권을 행사를 해야 인정이 되는 것. 다음 당연효, 존재효. 이렇게 불리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는 행사효는요. 이행 거절 권능. 다음 이거는 또 저지적 효력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음에 요 지는 지체책임 면제. 다음에 요거는 상계 금지요. 그런데 여기는 상계라는 게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안 된다. 상계 금지요. 그렇게 외워두시고 나머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행사요는 소송하고 관련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6월 1일 날이 돼가지고요. 갑이 소송으로 을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를 해옵니다. 1억 원의 지급을. 그러게 되면은요. 갑에게는 분명히 6월 1일 날 을에게 1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을 날려오게 되면 이때 을에게 뭘 줬냐면 동시항변권이라는 방패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해야 된다는 말은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지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권 행사를 저지하려면 방패로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을이 자기에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 방패로 막지 않았다. 그러게 되면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 그냥 갑이 승소해버립니다. 원고. 갑 승소. 그 말은 갑이 을러한테 1억 원 받을 거 있고 그게 다 입증이 됐으니까 을러는 1억 원을 줘라 라고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로 막았다. 행사를 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원고, 패소, 판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것은 서로 맞바꾸어서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러는 줄 거 있으니까 줘라. 다만 받을 거 있으니까 갑으로부터 등기소를 받은 것과 맞바꾸어서 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상환 급부 판결이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 1번에 마지막에 보시면 즉 그 행사 여부는 방패로 막느냐 안 막느냐는 전적으로 채무자 의사에 달려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양가 2번 동시항변권은 다른 항변권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상대방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고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효용을 발휘한다. 방패로 막지 않으면 그냥 화살 맞아 죽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저희 대금 지급해라 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피고 즉 채무자가 동시항변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라는 등기서류 이전과 맞바꾸어서 대금을 지급을 이행하라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판결을 한다. 이건 이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사효의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요. 동시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냥 법원이 판단 안 해줍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해야 된다. 행사해야 된다. 양가로 3번 그 밖에 동시항변권은 존재 자체만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계는 그냥 그대로 1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 금지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번 동시행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갑이 등기서류 안 주면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시항변권 가지고 이걸 거절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채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자 6월 1일 날 됐으면 대금 지급해야 되죠.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 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효가 아니라 존재효, 당연효라고 부른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범날 요 판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판례가 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날 갑소의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다음 6월 1일 날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 가지고 등기서를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은 6월 1일 날 등기 서류를 들고 그다음에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났는데 을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줘야 될 거 1억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 지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등기서류 이전하는 거 요걸 받아야 되는 거 요거는 수령을 지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이번에는 갑이 을의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 화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7월 1일 날 올 때에는 그냥 맨손으로 와가지고 을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를 한다. 그러게 되면 을은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 1억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동시항변권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스프링. 그러니까 얘가 등기소를 가져오면 그때는 동시항변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맨손으로 와버리면 발을 떼버리면 동시항변권은 용술처처럼 다시 복원되었다. 그러니까 갑이 7월 1일 날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를 하면 을은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스프링처럼 복원됐으니까 되살아났으니까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 없이 하면 있다. 이유는 뭐냐? 계속적 제공설. 우리 판례가 요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지체 책임을 계속 지우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둬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행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판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